자, 오늘은 그 패러데이 법칙의 적용 유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패러데이 법칙 혹은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도 하죠. 이게 적용 유형에 대해서 할 건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시험하고는 좀 관련이 많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패러데이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보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패러데이 법칙 잠깐 복습을 해보면, 요 V를 구하는 거였죠. V는 정확한 명칭은 유도 기전력이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저기는 계속 떠들고 있고요. 요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이 커지는 경우가 결국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르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붙는 거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뜻하는 부분인데,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대체로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으로는 유도 전류의 크기를 생각을 하고, 유도 전류의 방향은 따로 렌즈의 법칙으로 구하라고 했었고요. N은 그 코일에 감은 횟수고, 물리학의 3대 은행이 나왔었지. 부산은행, 델타 T, 이렇게.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요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가 있고 면적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석이 변할 때 그거를 따로 떼어내 가지고 좀 정량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보죠. 벌써부터 약간 눈이 스르륵 감기는 것 같은데, 요 자기장과 면적의 곱이 자속이었는데, 그 중에서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는 패러데이 법칙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상황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요 점선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영역 안에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있습니다. 근데 요 균일한 자기장이란 용어를 여러분이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요 균일하다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모든 지점의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떤 한 순간에 그렇다는 거고, 이게 시간에 대해서 항상 일정한 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균일한 자기장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가 있고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0에서 t까지는 변하지 않는데 t 이후로는 이렇게 자기장이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시간이 0일 때, 0초일 때의 모습이고요. 그때 자기장을 플러스로 두고 있는 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에서 t 동안에는 자기장이 안 변하고요. 그리고 이 도선고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어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S는 변화가 없고 B만 변화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T부터 2T까지는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2T에서 3T 사이는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T 이후를 잘 분석해야 되는데, 3T 이후는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저기는 계속 떠들고 있고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었죠. 그 말은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아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었다는 거고, 크기는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호는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 자기장 같은 경우에. 그럼 이때 유도 전류의 방향과 크기를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우선 방향부터 구해 볼게요. 방향은 그냥 렌즈의 법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0에서 t까지는 어차피 전류가 안 흐르고요. t에서 2t 사이는 지금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죠. 자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 되죠. 여기다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시계 반대 방향은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으면 컨닝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시계를 보면 초침이 움직이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에요. 시험 칠 때 저거 시계는 있잖아, 앞에. 초침이 움직이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고, 초침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초침이 움직이는 방향이 참고로 그 해시계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방향이에요. 진짜 컨닝해라는 거예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용어의 뜻은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T에서 3T 사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장 감소하고 있죠? 자기장 감소하니까 자속이 감소해요.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죠. 그래서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게끔 유도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줄어드는 것을 그나마 조금 덜 줄어들게끔 보존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2T에서 3T 사이는 시계 방향이 되겠습니다. 핸드폰 눌러줬다. 뚜둥. 자, 3T에서 4T 사이 한번 보겠습니다. 3T에서 4T 사이는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나오는 방향이 됐고요. 그 크기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속이 증가하니까 원래 자기장인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어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이때랑 똑같죠? 요 두 개는 왜 방향이 같은지는 제가 요 식으로도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때 유도 전류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 이제 그 패러데이 법칙을 써봐야 되는데, 패러데이 법칙을 한번 바로 적용해 보면 요 고리의 개수는 한 개죠. 그래서 n은 1이고요. 델타 부산은행 BS 델타 T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미분을 배우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뭐 모른다 하더라도 이 델타라는 거는 그 뒤에 있는 물리량의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BS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변하지 않는 거는 밖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안 변하죠, 이 경우에. 그래서 이때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는 이때는 상수가 될 거고요. 요 괄호한 값은 잘 보면은 자기장 시간 그래프, 세로축이 자기장이고 가로축이 시간인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위에 있는 예적에서 자, 보면은 자, 요때가 자기장이 B0고요. 요때가 2B0고 요때가 마이너스 4B0, 마이너스 2B0라고 합시다. 그럼 얼추 비율이 맞는 것 같죠? 그러면 일단 0에서 T까지는 기울기가 0이니까 유도기전력이 0이고 전류가 0입니다. 요때랑 기울기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얘는 T 동안에 B0만큼 변했죠. 근데 얘는 2T 동안에 4B0만큼 변했습니다. 혹은 이 기울기가 같으니까 T 동안에 2B0만큼 바뀌었죠. 그래서 기울기의 크기의 비가 1대 2가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비도 1대 2가 이렇게 될 거고요. 크기만 단순히 비교해 보면은 요때의 전류를 I1, 이때의 전류를 I2, 요때의 전류를 I3라고 할 때 I2하고 I3는 기울기의 크기가 같으니까 유도 전류의 크기도 같고요. I1하고 I2를 비교하면 기울기가 큰 I2 쪽이 유도 전류가 더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향은 크기 얘기할 때는 방향은 상관없어요. 크기 얘기할 때는. 그다음에 방향은 아까 제가 이 얘기했죠. 이때랑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았잖아요. 그 이유는 패러데이 법칙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면적은 항상 양수고요. 요 기울기의 부호에 의해서 결국에 유도 기전력의 부호가 결정되고 유도 전류의 방향이 결정돼요. 그러면 2T에서 3T 사이하고 3T하고 4T 사이는 결국에 기울기의 부호가 같잖아요. 기울기의 부호가 같으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줄어드나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하나 같은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성적인 분석, 정량적인 분석 둘 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제가 더 질문을 던져 볼게요. 이 순간이 3분의 4T고요. 이 순간이 3분의 5T라고 합시다. 그럼 3분의 4T인 순간과 3분의 5T인 순간 중에서 자기장이 더 센 순간은 3분의 5T인 순간이죠.
유도 전류가 더 센 순간은 네, 같습니다. 유도 전류는 자기장의 세기가 아니라 자기장이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에 비례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으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좀 유념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 봤고요. 면적만 변하는 경우도 볼 건데요. 그 전에 요것도 보고 지나갈게요. 코일과 자석 사이에, 여러분 통합과학에서 배운 건데요. 코일과 자석 사이에 서로 거리가 가까워질 때하고 멀어질 때 유도 전류의 방향과 크기 구하는 거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딱히 자기장만 변한다 하기도 조금 그렇고 면적만 변한다 하기도 좀 그런데 뭐 굳이 따지자면 그냥 이 자기장이 그래도 요 모든 면을 통과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자기장의 크기만 바뀌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정량적으로 좀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성적으로만 분석이 가능한데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1학년 때 이걸 아직 실험을 못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코일이 있고요. 코일에 검유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검유기는 전원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이렇게 해놓으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전류가 흐르고 여기 측정이 되거든요. 요거는 검유계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전류계인데 약간 미세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전류계입니다. 이게 G라고 표기하는 이유는 요 G가 이 검류계 첫 글자에 G여서 G라고 표기를 합니다. 진짜 이유는 모릅니다. 검류계. 자, 이렇게 다가올 때 제 두 가지 방법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통적인 방법, 자속의 변화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내부에서는 쭉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럼 얘가 여기에 만드는 자기장도 아래 방향입니다. 아래 방향. 그럼 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이 자기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여기 자속에 들어가는 자기장입니다. BS. 그럼 자속이 증가하니까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 방향이 돼야 돼요. 그럼 이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되죠. 그렇게 하면 유도 전류가 요렇게 됩니다. 뭐 그 쥐가 갉아먹는 소리 같은 게 들리네. 다리 떠는 소리였네. 자, 요렇게 되고요. 이걸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이게 밀고 당기기 이런 방법이라고, 밀당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석하고 코일이 서로 가까워지면 밀어내려고 하고 자석하고 코일이 상대적으로 멀어지면 당기려고 합니다. 이 경우는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니까 서로 밀려고 하겠지. 그래서 N극이 가까워지니까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 되게끔 유도 전류가 생긴다. 그때 내가 뭐 이렇게 얘기했죠. 요 엄지 쪽이 N극, 넘버 원의 첫 글자로 N. 이렇게 기억해라 그랬지. 근데 실제 이거는 노스 사우스지.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아구가 다 맞아 떨어집니다. 자기력선 그려보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쭉 이어져야 되니까 얘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이 위쪽 방향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멀어지면 거꾸로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자석을 이렇게 위아래로 안 움직이고 옆에 있다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여도 N극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지금과 같습니다. 근데 자석이 이렇게 있다가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면은 N극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랑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유도 전류의 세기는 여러분 느낌대로 가면 됩니다. 요 코일의 가문수가 많으면 유도 전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더 세집니다. 그리고 똑같은 속도인데 얘보다 센 자석을 이용하면 유도 전류 세집니다. 그리고 얘를 빨리 움직이면 유도 전류가 세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느낌대로 가면 됩니다. 느낌대로.
어차피 그냥 세냐 약하냐 이 정도 비교하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이걸로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면 그 속도를 빨리 하면 똑같은 자속 변화가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커지는 거고요. 근데 가문수가 많으면 이게 얘가 커지는 거죠. 근데 자석이 세면요, 이거는 제대로 설명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물어보면 센 자석이 왜 유도 전류를 더 크게 흐르게 하느냐,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거리를 이 거리축으로 잡은 거고요. 자석의 어떤 N극이나 S극으로부터 거리를, 그거를 가로축으로 잡고 거리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센 자석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약한 자석은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센 자석과 약한 자석을 똑같은 거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똑같은 속도로 왔다 갔다 이렇게 시켜보면 센 자석은 자기장이 요만큼 변해요. 근데 약한 자석은 자기장이 요만큼 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센 자석이 더 크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센 자석이 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더 폭이 크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였을 때 자기장의 변화가 커서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까이 할 때하고 멀리 할 때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약한 자석으로 가까이 할 때는, 가까이서 똑같은 거리를 움직일 때는 요만큼 자기장이 변하는데 멀리서 똑같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 자기장이 요만큼밖에 안 변해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가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릅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얼마나 빨리 많이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유도 전류의 세기를 결정짓는 관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실험할 거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센 자석과 약한 자석은 네오디듐 자석과 막대 자석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요. 빠르게 느리게는 그냥 빠르게 했다 느리겠다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험을 보면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 위쪽이 네오디듐 자석으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이 아래쪽은 이제 막대 자석으로 왔다 갔다 할 건데 얘는 철수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속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는 폭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보면 네오디듐 자석 쪽이 바늘이 좀 크게 움직이고 얘는 바늘이 작게 움직이죠. 착한 사람 눈에는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살짝 움직이죠. 다시 볼까요? 여기에 네오디듐 자석 이 정도죠. 여기 막대 자석 찌끔찌끔 움직이죠. 이 정도. 센 자석이 위치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자기장의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였을 때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릅니다. 일단 요걸 제가 메인 실험으로 보통 하는데요. 이게 자석이 움직이냐 코일이 움직이냐가 그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코일은 가만히 놔두고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석은 그대로 놔두고 코일을 N극에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코일을 움직여서 그러면 4개가 되죠. 그러니까 S극으로 바꿔서 또 4개, 자석의 S극을 코일에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자석은 그대로 고정시키고 코일을 S극에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해가지고 유도 전류의 방향을 비교해보는 실험을 해볼 겁니다. 미리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아래쪽이 N극인 상태예요. 사실 감겨있는 방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조별로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거꾸로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해보면요, 잘 봐, 집중해서 잘 봐야 돼. 자, 저는 처음에 자석으로 움직일 겁니다. N극을 가까이 할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움직였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멀리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였지? 정교하게 동영상을 이렇게 제어하게 플러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석을 가만히 놔두고요, 이제 코일을 움직입니다. N극 그거 안 바꾸고요. N극을 아래쪽으로 한 상태에서 코일을 가까이 합니다. 그럼 왼쪽으로 움직였지? 야, 이게 되게 힘든 작업이야 이게 지금. 코일을 이제 멀리하면 플러스 방향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을 바꿉니다. 여기 이제 요걸 뒤집어요. 뒤집으면 이제 극이 바뀌는 거예요. 요 뒤집는 모습 보이죠? 뒤집었죠? 뒤집어가지고 이번에는 S극을 자석을 움직입니다. 가까이 하면
플러스가 되죠. S극을 멀리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이번에 자석을 그대로 놔두고 코일을 S극에 가까이 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코일을 멀리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 힘들었다. 땀나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결과를 분석해 보면 요 마이너스인 녀석들을 제가 체크해 볼게요. 똑같은 방향의 녀석들. 요래 이게 같죠. 잘 보면 코일이 움직이느냐 자석이 움직이느냐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결국에 코일하고 N극이 가까워질 때 코일하고 N극이 가까워질 때 하고 그 다음에 S극하고 코일이 멀어질 때 S극하고 코일이 멀어질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움직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그 아인슈타인 논문의 첫 페이지에 전자기 유도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대성 원리죠. 누가 움직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 이제 이걸로 먼저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면적만 바뀌는 경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쯤 되면 이제 반감기가 되는데요. 아직 반감기에 미치지 못했네. 자, 면적만 바뀌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면적만 바뀌는 경우는요, 사실 이렇게 모식도를 처음 보면 얘가 뭔지 잘 모르고요. 이게 실제 상황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실제 상황은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이건 유튜브에 옥승환이라는 사람을 검색해 보면 이 실험을 재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물리 실험이라고 검색하면 가끔 제일 위에 올라오기도 해요. 이렇게. 네. 보통 말굽 자석을 이용해서 말굽 자석 사이에 이 디귿자 도선을 놔두고요. 모양이 디귿자라서 디귿자 도선입니다. 거기에 이제 도체 막대를 올려놓고 얘를 순간적으로 확 잡아당기거나 확 밀거나 하면 여기 유도 전류가 생겨요. 그거를 이제 하는 실험인데, 요 N극에서 S극 사이로는 이제 균일한 자기장이 있으면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도 않는 이게 자기장이 일정한 상태가 되고요. 얘를 잡아당겼다가 밀다가 하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있죠. 얘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렇게 면적만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모식화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 느낌이 옵니까? 그래서 요 굵은 직사각형 안에는 균일한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시간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변하지 않고 상수로 존재를 하고요. 여기 디귿자 도선은 고정되어 있고 이게 요 도체 막대가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기장은 변화가 없고요. 요 S만 변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S는 L 곱하기 X죠. LX. L 곱하기 X고요. 요 면적이 지금 증가하고 있나 감소하고 있나? 증가하고 있죠. 그럼 일단 렌츠의 법칙으로 유도 전류 방향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속이 증가하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죠. 이제 느낌이 좀 옵니까? 여러 번 하니까.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이 방향이 되죠. 이제 조금 익숙합니까?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구했어요. 이제 그 크기를 구해볼 겁니다. 그 크기는 유도기 전력에 비례할 거고요. 그 유도기 전력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시킬 거예요. 그럼 일단 고리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한 개죠. 그리고 델타 부산은행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가 상수죠? B가 상수입니다. 그래서 B를 변화량 기호 밖으로 빼냅니다. 그럼 아까랑 식이 좀 대칭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는 아까 자기장만 바뀌는 경우는 이 단계에서 끝났죠. 근데 면적만 바뀌는 경우는 더 나아가는데 요 S가 아까 제가 표시해놨죠. S가 LX죠. S가 LX입니다. LX인데 LX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L하고 X 중에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얘가 오른쪽 움직여도 L은 안 변하죠. 그래서 L도 그 변화량 기호 밖으로 빼냅니다. 그러면 잘 따라오고 있나? 마이너스 B
L 이제 x만 남죠. 델타 x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됩니다. 얘 좀 익숙하죠? 역학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죠? 시간에 따른 x의 변화량 속력입니다. 얘는 속력이에요. 속력. 그래서 최종적으로 B, L, V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면적만 바뀌는 경우 패러데이 법칙은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마이너스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그 유도 기전력의 방향, 유도 전류의 방향을 뜻하는 건데 크기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보통 이건 내가 쓰는 방식은 아니고요. 보통 대부분의 참고서에서 외우는 방법으로 나를 비웃지 마. 나는 이거는 내가 고안한 거 아닙니다. 브라보 이렇게 보통 소개를 합니다. 브라보. 제가 좀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이 요거예요. 이제 그 옆에다 그림을 그려줄게요.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지만 월급을 받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지금 면적만 바뀌는 경우죠. 면적만 바뀌는 경우 이때 이 사람 외치는 거예요. 디귿자 브라보. 디귿자 브라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비웃음과 여러분의 기억, 나의 비웃음과 여러분의 기억을 바꿨다. 부끄럽지만 매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감정이 좀 안 느껴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부끄럽다라는 감정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면적만 바뀌는 경우 패러데이 법칙을 기억하면 되는데 이게 좀 부작용이 있어요. 나중에 되면 여러분 이제 1년쯤 지나면 복도에서 저를 만났을 때 장난친다고 디귿자 브라보 하면서 지나갑니다. 이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니 혹시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냥 농담만 기억이 나는데. 디귿자 브라보.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하면 더 완벽하죠. 디귿자 브라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면적이 바뀌는 거.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자, 이 경우도 면적만 바뀌는 경우예요. 지금 어떤 경우냐면 요 영역 안에만 자기장이 있는데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균일하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요. 직사각형 도성고리가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면적이 바뀌죠. 증가하죠. 이거 굳이 약간 억지스럽게 얘기하면 여기 디귿자죠. 그래서 이게 면적만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면적이 증가합니다. 유도전류 방향부터 구해볼까요? 면적 증가하면은 자속이 증가하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요 뒷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시계 방향을 가르치죠. 유도전류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구해보면 얘는 자기장은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항상 그 면적이 바뀌는 부분에 자기장을 곱해주면 됩니다. L은 요 면적을 구하는 가로 세로 중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를 곱하면 돼요. 요 부분이 안 변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L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요 V 안에 변하는 부분의 길이가 있습니다. V 안에. 그래서 그게 움직이는 쪽에 이제 속도 그렇게 되겠죠. 방향은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한번 봅시다. 가운데를 지나갈 때 이때는 유도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흐르겠죠. 왜냐하면 약간 오른쪽 움직여도 면적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서 이때는 유도기전력이 0입니다. 철수 아니고요. 이거 어떤 물리량이 0일 때 항상 나오는 이 패턴입니다. 이거는 유도기전력이 다시 할게요. 유도기전력이 0입니다. 철수 아니고요. 0이라고 0.
힘겨운 시간이네. 너무 방향도 구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거 빨리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말을 떠듬고 있네요. 자, 이번에 이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면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자속이 감소합니다.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른손의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되어 있고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같겠죠. 속력이 같으면 BLV 브라보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같으면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유도 전류가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이걸로 끝난 것 같지만 모의고사에 이제 요딴 것도 나와요. 이렇게 애매하게 걸쳐가지고 움직이는 경우. 애매하게 걸쳐가지고. 이때도 유도 전류 방향은 뭐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면적이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증가하죠. 자속이 증가합니다.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자, 이제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BLV로 하면 됩니다. 면적만 바뀌니까. V는 BLV인데 B는 그냥 곱해주면 돼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변하는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개를 곱하면 됩니다. 하고 L은 요 두 개를 곱하면 면적이죠. 이 중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를 곱하면 돼요. L은 요 길이가 안 변하죠. 요 길이가 L1입니다. 속력은 또 그대로 곱해주면 되죠. 속력 안에 이제 요 길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 길이가.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 패러데이 법칙은 식이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되고요. 이건 정량적으로까지 여러분이 이제 유도 전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습니다.